저희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입니다. 저는 저희 그 이름이야말로 아주 가장 특색이 있는 그런 그런 이름을 가진 연구소가 아닌가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메일로 외국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연구소가 무슨 어류의 생태를 연구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메일이 있었어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근데 어류를 연구하는 어류 연구소는 아닙니다. 저희는 특히 지느러미라고 하는 용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느러미, fin, 이런 물고기에 달려있는 그 지느러미가 밸런스를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에서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밸런스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생겼어도 균형이 없어 보이면 그 잘생긴 것이 의미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지느러미는 저희는 밸런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휴먼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휴머니즘, 인문학, 저희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제가 영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휴먼이에요. 휴머니즘. 영어든지 우리나라 말이든지 휴먼이란 말이 들어가면 아주 훈훈한 말이 되죠. 휴머니즘, 휴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말입니다. 삶의 본질이 들어있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먼이라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무엇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사는 삶, 바로 이것에 밸런스를 갖게 해줄 수 있는 힘, 그게 휴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느러미, 휴먼, 이 모든 것을 저는 균형, 밸런스라고 생각을 연관지어서 해봅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처럼 문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역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음을 생각해보고 삶을 생각해보고 어떤 삶이나 마음이나 어떤 모습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나눔, 이런 게 바로 휴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또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더라도 사업가가 되더라도 또 의사가 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휴먼이 있어야 됩니다. 인문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엔지니어가 되더라도 또 음악가나 또 이 중요한 예술가가 된다 하더라도 글을 쓰는 작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휴먼이 있어야 됩니다. 휴머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인문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살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력만 있는 의사 선생님, 실력만 많은 엔지니어, 분명히 음악을 잘하고 예술을 잘하는 실력만 있는 예술가들, 또 글만 잘 쓰는 작가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서는 어떤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실력만 있어가지고 허준과 같은 그런 휴먼이 있는 의사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실력만 가지고 테크놀로지만 가지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런 의미와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없습니다. 실력만 있다고 해서 베토벤이나 반 고흐 같은 예술가가 될 수 없어요. 실력만 있다고, 글만 잘 쓴다고 해서 빅터 휴고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그런 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죠. 분명히 저 사람이 공부는 최고로 한 것 같은데 인물은 정말 좋은데 출신 가문이 너무 좋다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전혀 그 어떤 소중한 의미나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나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별로 가치로 다가오지 않아요. 분명히 사람이 돈은 많은데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이 사람의 모습에서는 싼 티가 나고, 또 굉장히 고상한 옷차림 같은 거를 하고 막 치장을 했는데도 고상한 모습이 그 고상한 의미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분명히 음악은 잘하는데, 그림은 잘 그리는데 그의 음악이나 그림이 잘했다, 실력 좋구나, 이렇게는 느껴지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저는 이제 뭐 글을 좀 쓰니까 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 글 쓰는 거 읽어보면 글이 어마어마하게 그 글쓰기가 잘 돼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긴 하지만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런데 분명히 글은 잘 쓰는 것 같은, 정말 글 읽으면 너무 그 글자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그 사람의 그 실력이 보이는데, 그런데 글은 잘 쓴 것 같은데 그 글 쓴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무언가가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드라이한 느낌의 글들을 많이 보죠. 분명히 글은 잘 쓰는데. 바로 이런 경우들이 균형이 부족한 경우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야말로 가장 인류 역사상, 우주의 역사상 가장 과학이 발전하고, 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수준이 최고로 높은 시대가 아닙니까? 정말 요즘에 과학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다가와 있죠. 과학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과학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학이나 논리나 법칙이 우선되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약간 그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과학이나 논리가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유물론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물질 만능주의나 또는 법칙이나 또는 만물의 그 어떤 그 원소나 뭐 되어져 가는 그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거에만 올매이게 돼버리잖아요. 드라이해지죠. 혼이 빠지고 정신이 빠지고 물질만 자꾸 대하게 되는, 법칙만 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또 이끌어 가죠. 과학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계산하며 살게 하고, 또 항상 계산하는 가운데 나의 미래나 또 이 사람과 나와의 미래를 또 계산하면서 꿈꿔보게 하고, 인간관계를, 사소하든 중요하든 인간관계를 이룰 때에도 계산을 하면서 그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과학이에요. 진짜 과학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테크놀로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법칙이나 원리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정과 우리의 여정과 분위기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이끌려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간혹 때때로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나는, 나의 위치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지내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든지 어떤 여건에서 삶을 이끌어 가든지 간에 이런 생각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되죠. 이런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밸런스,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지느러미라는 말을 쓰죠. 지느러미,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야말로 생명체에게 균형을 주는, 밸런스를 주고, 밸런스가 있으면 운동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지느러미가 바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저희는 지느러미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의 균형과 관계지어서 생각해 봅니다. 지느러미야말로, 밸런스야말로, 균형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휴먼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문학이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바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 꼬리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는 강력한 추진력이 생각이 나죠. 꼬리 지느러미가 없으면 강력한 추진력이 잘 안 나죠. 또 가슴 지느러미, 이건 뭐 그냥 어떤 여유로움과 편안함 속에서 방향을 이렇게 잘 잡아주지 않습니다. 뱀장어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어느 가슴 지느러미인지 뭐 등 지느러미 구분이 잘 안 가죠. 뱀장어는 몸에 미세하게 야리야리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뱀장어가 물속에서 가는 모습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미끄럽게 그 긴 몸에 미세하게 붙어 있는 그 가늘한 지느러미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지느러미가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뭔가 그 신비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는 이런 마음으로 지느러미를 생각하고 휴머니즘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인문학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내면에 우리로 하여금 늘 깜막깜막 잊어버리는 그 균형을 되찾고 또 인식하고 또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자리에서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내면에 휴먼이 있다면, 휴머니즘이 있다면, 또 지느러미와 같은 균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가지게 될 때, 실력을 키우게 될 때 그 균형과 그 휴머니즘이, 그 인문학이, 그 의미가 그 사람이 일하는 것에 훨씬 더 빛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역할에 훨씬 더 아마 향기를 발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안에 휴먼이 있는 사람,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묵묵히 살아나가는 동안에 정말 그 사람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희는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이런 그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 휴먼, 그런 사람의 냄새,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 공과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나 또는 메디컬 스쿨, 의과대학, 전 세계 최고의 그런 그 공과대학, 의과대학에도 인문학 강좌가 항상 존재하고 학생들이 꽉 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대 같은 데 보면, 그 유명 공대에 가보면 최고의 공대지만 그 학교 안에도 역시 문학이나 철학이나 또 역사나 또 인문학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수를 모셔서 인문학 강좌를 열죠.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문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 보면 훌륭한 과학자들은 다 인문학에서 출발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칼 세이건은 천체물리학으로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학부부터는 인문학을 공부했어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이후에 천체물리학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제대로 된 학문, 제대로 된 삶, 제대로 된 의미에는 반드시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이 균형이기 때문이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유튜브나 우리의 인터넷 세계나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수많은 모습들 보면 수많은 자칭 사상가들도 많죠. 사칭 사상가 노릇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많은 자칭 사상가 노릇하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사상가까지 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사상가까지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안에 휴먼이 있으면, 인문학이 있고 또 그의 삶의 밸런스가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삶 자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아름다울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가치 있는 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존재는 반드시 의미 있는 존재가 분명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우리 모두 함께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